이명박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 후보자의 김황식 감사원장을 내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김 원장의 총리 후보자 지명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화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이 오늘 서울 장교동 그룹 본사와 여의도 한화증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은 약 460만 원으로 올해보다 26만 원가량 늘어납니다. 삼성이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19위를 차지하며 2년 연속 탑 20 브랜드에 포함됐습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좀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가 0.6% 하락하면서 1811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이 장중에 상승세를 타기도 했는데 막판에 하락 전환됐습니다. 0.1% 내리면서 마감된 걸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순매수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물을 이겨내지는 못했고요. 낙폭을 키우는 데 일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꾸준히 주식이 순매수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에서 3,800억 원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9월 16일 목요일장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는 다시 한번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 코스닥은 약보 역시 약보합으로 전환한 채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2포인트 내리면서 181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822포인트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잠시 상승으로 흐름을 바꾸기도 했지만 오늘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투신권의 매물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인데요. 수급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외국인 쪽에서는 1,900억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는 매수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기관 쪽에서는 아직까지 투신권에서 펀드 환매 물량이 1,000억 원 넘게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25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요. 개인도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개인 쪽에서 1,5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3,000억 원 넘는 물량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하락 전환한 채 마감했습니다. 약보합권에 거래되다가 480포인트 내려와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483포인트 출발한 이후에 꾸준하게 480선 초반에서 상승 움직임을 유지하다가 기관 쪽에서 매도 전환한 가운데 부담을 느끼면서 약보합 전환으로 마감했는데요.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꾸준하게 매수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100억 원 정도 소폭 사주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개인 쪽에서 80억 원, 기관이 10억 원 정도 팔면서 오늘 장 관망하는 분위기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만 50전 오르면서 1,164원 40전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1,160원대 초반에서 횡보 움직임 나타나다가 1,160원대 중반까지 올라섰는데요. 여기에 세력에서 달러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당국 개입 경계감에 상승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0.3% 오른 1,164원 40전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연일 강세를 보였던 철강주와 자동차주 등 저선주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걷다가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차는 차익 실현 매물에 2%, 3.48% 내렸고요. 현대중공업은 오늘까지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닷새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31만 1,00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와 함께 내렸습니다. LG화학이 외국가 증권사의 혹평에 사흘째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정보전자 소재 부문의 실적이 둔화될 것이라는 혹평이 쏟아졌는데요. 오늘까지 내리면서 4.5% 급락했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 은행주 약세 동반 하락했고요. 한국전력 마찬가지로 내렸습니다. LG가 3.5% 내렸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오늘 3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장 마감 들어서 약세 전환으로 마감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2% 올랐고요. 포스코 ICT, LED주 강세에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했습니다. 6% 가까이 올랐습니다. OCI 머티리얼즈 역시 1.7% 올랐습니다. 네, 동서가 보합에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이 1.6% 내렸고요. 태웅은 풍력주 강세, 어제장에선 강세를 보여주다가 오늘장에서는 2%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요. 네오이즈 게임즈, SK컴즈, 인터넷주 강세, 게임주 강세에 강보합 5.67%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지수로 봤을 땐 건설주가 가장 눈에 띄는 상황이었는데요. 건설주들 큰 폭의 상승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이 2.5% 올랐습니다. 현대산업이 3.6% 올랐고요. 대림산업 마찬가지로 3%대 상승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한라건설이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오르면서 건설주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IT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매수에 상승했는데요. 상승폭은 크지 않지만 반가운 상승세였습니다.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부합에 마감했고요. 하이닉스가 0.4%, LG디스플레이가 2.5% 올랐습니다. 포스코 ICT와 일진디스플레이까지 LED주까지 강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네, 이어서 한화그룹도 살펴보겠습니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오늘장 하락했는데요. 한화케미칼만이 강보합 유지하면서 마감했고요. 하나증권 모두 2%, 3%대 내리면서 한화그룹주들이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철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TX 사업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한국 고속철도 사업에 관심을 표현하자 상승세를 어제부터 유지했는데요. 세명전기만이 2.6% 하락 전환했지만 특수건설, 하이로코리아, 우원개발까지 4%에서 5% 가까운 상승 움직임 유지하면서 철도주들이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과 연휴를 앞둔 관망 심리가 팽배했지만 코스피 지수 그래도 1810선은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책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낙폭이 크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어제 상승폭보다 더 많이 하락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가파른 상승에 따른 피로도를 해소하면서 숨고르기를 이어나가는 하루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일 미증시가 M&A 호재 등으로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러나 국내 증시는 이보다는 뉴욕 제조업 지수나 설비 가동률 둔화 소식 등 경제 지표의 부진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 하락세가 오후까지도 좀 내내 이어지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유로그룹의 장클로드 융커 의장이 전일 일본 정부의 엔화 개입을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이나 중국 증시의 하락이 이틀째 이어졌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로존의 우려 표명은 결국 위기 기간 동안 강화되었던 글로벌 공조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고요. 중국의 경우 추가 부동산 규제 강화 우려가 작용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외환시장에서 외환화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과 함께 엔달러 환율도 소폭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일본 정부의 엔화 개입이 이틀 연속 이루어지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철강 금속이라든지 자동차, 조선같이 최근 상승을 주도했던 업종들이 조정을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장 후반 들어서 중국 쪽에서 기축이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거나 이런 식의 우려들이 나오면서 낙폭은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숨고르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수폭을 많이 줄였고요. 기관 역시 매도 물량을 많이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기금 쪽에서 움직임을 다시 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수급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외국인과 기관 간에 서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모습들이 지속될 것으로 당분간은 더 지속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단순 계산 이렇게 좀 노멀하게 계산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국내 기관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은 아직까지는 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어느 정도 가팔라질 것이냐 또는 빨라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같은 경우 좀 소폭 매수가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매수 규모는 굉장히 좀 꾸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서 이제 첫 번째로는 어느 정도는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이제 정점을 지나면서 결국 유동성이 확대되는 문제에 확대되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외국인 수급의 우호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엔화의 약세라든지 미국채 장기 국채 수익률의 반등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위험 선호도가 일부 좀 개선되는 모습도 나타나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결국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본다고 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최근 급격히 지속적으로 매수를 할 수는 없겠지만 매수 기조 자체를 꾸준히 이어나가는 모습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을 해주시면서
지금 미국 쪽 경제 지표가 좀 불안했고 우리 증시가 그쪽이 좀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오늘 밤 미국 증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까요? 경제 지표 쪽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금일 미 증시 쪽에서는 일단 8월 생산자 물가 지수나 주간 실업수당 발표가 있는데요. 고용 시장의 회복세를 확인하는 측면에서 주간 실업수당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아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 그 다음 날 있을 소비자 물가라든지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지표 발표입니다. 결국 내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중요 지표 발표를 앞두고 어느 정도 관방 심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좀 어느 정도 감안하고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내일 모레 있는 소비자 물가 지표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 1% 이하로 나오게 된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디플레 우려를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장 투자 전략을 또 세워봐야 할 텐데 앞에서는 운송업종이라든지 철강업종 조정 시에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기도 했고요.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에 대한 말씀 더 부탁드리죠. 일단 최근 시장의 추동력을 보면은 매크로 지표에 대한 낮아진 눈높이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이러한 경우 최근의 추이를 보면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 이전을 빼고 이전 수준까지 감안해 보면 보통 이런 모멘텀이 한 2달 또는 많게는 3달 이상 장기적으로 좀 중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는 상승 기조 자체는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결국 추가 추동력이 안전자산 선호도가 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면서 추가적으로 속도를 빨리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에 이제 업종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철강 금속이라든지 운송 장비, 특히 이제 자동차나 조선 쪽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소비 위축과 함께 재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부각되는 IT 쪽에 이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저가 매수를 노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IT 종목에는 중장기적으로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SK증권의 김영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새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황식 감사원장을 내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김 원장의 총리 후보자 지명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고심 끝에 김 감사원장을 총리로 지명했으며 김 원장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62세인 김 감사원장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법원 행정처 차장과 광주지법원장, 대법관을 지냈습니다. 김 원장은 대법관에 이어 지난 2008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도 무난하게 통과해 도덕성에 흠결이 없고 업무 처리 능력도 여러 공직을 통해 입증된 점이 총리 발탁을 이끌었습니다. 한화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이 오늘 서울 장교동 그룹 본사와 여의도 한화증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서부지검은 수사관 10명을 파견해 회계장부 등 내부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으며 그룹 본사와 한화증권이 차명 계좌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서부지검은 한화그룹이 거액의 자금을 조성해 김승현 회장과 친인척들에게 전달해서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계좌 추적을 벌이며 한화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해왔습니다. 한화그룹은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현 회장은 하계 다보스 포럼 참석차 중국 출장 중입니다.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은 약 460만 원으로 올해보다 26만 원가량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2011년 국세 세입 예산안을 발표하고 내년 국세 수입이 187조 8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7.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과 취업자 수 증가,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세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재정부는 내년 GDP 실질 성장률을 5%로 잡고 국세 세입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올 국세 수입 전망치는 175조 원으로 예상보다 5조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국민 조세 부담률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19.3%로 예측됐습니다. 삼성이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19위를 차지하며 2년 연속 톱 20 브랜드에 포함됐습니다. 세계적 권위의 브랜드 가치 조사기관인 인터브랜드에 따르면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작년에 비해 11% 증가한 195억 달러를 기록하며 19위에 올랐습니다. 현대차도 이번 조사에서 65위를 차지하며 국내 기업으로는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삼성과 현대차만이 선정됐습니다. 100대 브랜드 중 1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카콜라가 차지했으며 IBM,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GE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일본 기업은 도요타가 11위, 혼다가 20위, 소니 34위, 이렇게 4개 기업이 100대 브랜드에 들었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하나대투증권이 성장 잠재력과 지속 가능성이 큰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마이다스 신성장기업 포커스 주식형 펀드를 오늘 출시했습니다. 이 펀드는 잠재 성장성이 큰 상위 20개 기업에 자산의 80% 이상을 투자해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증권업계 최초로 개인 사업자용 카드인 부자아빠 CMA 신한 오너십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이 카드는 매월 이용 실적에 따라 카드 사용액뿐만 아니라 가맹점 매출액에 대해서도 최고 0.5%포인트를 적립해줍니다. 또 카드 사용 금액 중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동양종금증권이 어제 설정한 동양차이나 본토 주식펀드에 150억 원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이 펀드는 동양자산운용이 운용하고 동양종금증권이 판매하는 펀드로 중국 본토 A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신한카드가 정보기술 서비스 분야에서 국제정보보호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국제정보보호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하고 영국표준협회가 인증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국제규격입니다. 신한카드는 국제기준의 보안인증평가를 통해 고객에게 더욱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하루 걸러서 조정과 그리고 또 상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일장은 또 어떻게 전개될지 상당히 궁금한데 일단은 오늘 조정폭이 어제 상승폭보다는 좀 있었습니다. 0.6% 코스피가 내리면서 181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어떻게 마감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부터 살펴봅니다. 네, 일본 증시는 0.09% 내리면서 9,507포인트 선에 걸쳐 있습니다. 일본 외환당국이 엔화시장 개입 기대감에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다시금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꽤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2.3% 급락하고 있고요. 우리 증시의 후반부 낙폭에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 주요 은행의 자본 적정성 비율 상향 조정 요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가 지수가 상당히 부실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